자, 봅시다. 절대부등식이에요. 절대부등식은 항상 만족하는 부등식입니다. 그러니까 항등식이라는 것도 있었잖아요. 이제 항상 참인 등식. 그죠? 근데 얘는 항상 참인 부등식이에요. 그래서 부등식인데 항상 참이라는 걸 우리가 이야기하고 싶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 실수 안에서는 x에다가 어떤 숫자를 집어넣더라도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 당연한 이야기죠, 이거.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개 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부등식은 항상 참이라는 걸 설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잘 생각을 해보면 어떤 게 참이라고 증명하는 것보다 참이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하는 게 훨씬 더 이제 증명하기가 좋아요. 그래서 우리는 참인 명제를 몇 개 기억을 해두고 있고, 그 다음에 안 되면 왜 안 되는지에 대해서 판례를 몇 개 들어줄 수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절대부등식에서는 조금 몇 개 정도는 외우고 있는 게 좋아요. 요런 것들. 뭐 이런 것들. x, y를 할까? 이런 것들.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합시다. 이런 것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런 것들. 자, 이런 것들은 니네가 조금 뭐랄까 좀 이렇게 알고 있어야 되는 좀 흔한, 이거는 크게 비교할 때마다 다른 거. 요 정도까지는 그래도 좀 알아야 되지 않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애들 보고 우리는 절대부등식이라고 하는데, 절대부등식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봅시다. 1번과 2번은 니네가 아니까 안 할게요. 3번부터. 3번 같은 경우에 x의 제곱 플러스 xy 플러스 y의 제곱이 왜 0보다 크거나 같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 자, 그래서 y의 제곱을 이렇게 쓴다면 이 부분을 이렇게 쓸 수 있어서 2번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괜찮습니까? 그래서 이 계산 결과는 0보다 크거나 같을 거예요. 0이랑 같으려면은 둘 다 0이어야 가능한 거죠. 괜찮습니까? 그래서 니네는 이런 모양을 보면 이거는 절대부등식을 만족한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4번도 당연한 이야기니까 안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5번. 5번도 우리가 이제 배웠죠? 식변환. 요렇게. 괜찮습니까? 0이랑 같으려면은 x랑 y랑 z랑 전부 다 같아요.
이렇게 괜찮나요? 그게 아니라면 항상 0보다 클 거다 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많이 나오는 6번, 7번, 8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 우리가 숫자를 비교한다라는 건 크기가 있다라는 겁니다. 크기가 있다라는 거는 실수라는 거고 이 실수는 어떤 실수가 존재할 때 0보다 크거나 0이랑 같거나 0보다 작거나 셋 중에 하나는 무조건 만족할 거라는 거죠. 실수는. 괜찮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두 실수가 있을 때 크기 비교를 하려고 하는데 뺐을 때 0보다 크다는 것 얘를 이항하면은 A가 B보다 크다 그게 아니라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뺐기 때문에 남는 게 있다는 뜻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A가 B보다 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중학교 때 우리가 이항이라는 걸 배우고 나서 얘가 왔다 갔다 해도 된다라는 걸 배웠는데 그때는 절대 부등식이 아니라 그냥 부등식이었어요. 그죠? 절대 부등식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부등식을 계산하는 방법으로 우리는 이항이라는 걸 배웠고 우리가 이게 절대 부등식에서 크기를 이야기하는 거라면 큰 숫자에서 작은 수를 빼야지 남는 게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0보다 크다는 소리는 이게 무조건 크다는 겁니다. 알겠죠? 절대적으로 A가 커야 된다는 의미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걸 만족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A가 커야만 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A-B가 0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같았기 때문에 남는 게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만족하려면 무조건 A와 B는 같아야만 한다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된다는 건 작은 수에서 큰 숫자를 뺐기 때문에 모자란다는 의미죠. 모자라기 위해서는 무조건 B가 더 커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숫자를 뺐을 때 0보다 크냐 0보다 작냐를 가지고 누가 더 큰지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괜찮습니까? 그래서 니네가 이건 뭐 나중에 써도 되니까 그래서 니네가 그 어디야 중학교 3학년 때 무리수를 배울 때 어떤 식으로 했었냐면은 루트 3 플러스 5와 8 마이너스 루트 3의 크기를 비교하시오. 이런 문제를 본 적이 있을 텐데 둘 다 6점 얼마거든. 맞아요? 루트 3이 1점 얼마니까 5에서 1점 얼마를 더하면 얘도 6점 얼마고 8에서 1점 얼마를 빼면 얘도 6점 얼마야. 그래서 두 개의 크기를 비교하기가 좀 애매한데? 라는 거죠. 그래서 이때 우리는 뺄셈이라는 걸 해봤습니다. 빼보니까 계산 결과가 얼마야? 마이너스 3 플러스 2루트 3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2루트 3은 루트 12이고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루트 9니까 얘는 0보다 크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빼보니까 0보다 크네? 그 말은 루트 3 플러스 5와 8 마이너스 루트 3의 크기를 비교했을 때 얘가 더 컸구나. 그래서 남았구나. 이런 식으로 했었단 말이죠. 괜찮습니까? 그래서 부등식에서 다음을 뭐 맞는지 안 맞는지 증명하시오 하는 문제가 나타났을 때 얘보다는 항상 얘가 큰데 이게 참이라는 걸 증명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뺄셈을 이용할 거다라는 겁니다. 근데 절대값 때문에 그냥 뺄셈이 안 되는 거야. 됐죠?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상황을 만들어줍니다. 어떤 거냐면 어떤 A라는 숫자가 있고 B라는 숫자가 있는데 둘 다 양수야. 둘 다 양수인데 A가 더 크대. 됐죠? 느낌은 이런 거죠. A가 3이고 B가 2 같은 그런 느낌.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A의 제곱이랑 B의 제곱을 비교하면 누가 더 크냐? 라는 거고 당연히 A 쪽이 크겠죠.
괜찮습니까? 양수끼리는 크기가 결정 나 있는 상태라면 제곱을 해도 큰 쪽이 크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냥도 크면 제곱을 해도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걸 이용해서 절대값을 최대한 없애서 계산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동준아? 자, 그래서 절대값 x는 루트 x의 제곱이랑 같은 거예요. 알겠죠? 절대값 x는 루트 x의 제곱이랑 같은 겁니다. 그래서 니네가 해야 될 건 절대값 x를 제곱한다는 건 루트 x의 제곱을 제곱한다는 거여서 이 밖에 있는 제곱과 루트가 사라져서 이렇게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됐죠? 자, 다시 한 번 더. 루트 x의 제곱은 절대값 x고 x의 루트 x의 제곱은 그냥 x입니다. 이거는 복소수할 때 배웠던 개념인데 밖에서 제곱을 하면 안에 있는 애가 양수든 음수든 간에 그대로 나온다고 배운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루트 마이너스 3이다. 이걸 제곱해라 라고 한다면 루트 3i의 제곱이 돼서 제곱이 따로따로 붙으니까 3i의 제곱이 돼서 마이너스 3이 되고 괜찮습니까? 그래서 안에 있는 이 숫자가 그냥 그대로 나와요. 그래서 밖에 있는 제곱은 여기 있는 루트를 깔끔하게 없애줄 수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요 밖에 있는 제곱이 루트를 없애주는 이 상황을 만들어주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제곱하면은 깔끔하게 루트가 절대값이 없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누가 더 큰지 모르니까 한번 빼보자라는 겁니다. 자, 여기 뭘 붙이면 안 돼요. 이게 이항을 한 게 아니야. 알겠죠? 이건 이항을 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누가 더 큰, 이걸 증명하라고 했으니까 누가 더 큰지를 몰라서 제곱을 해서 한번 빼보겠다라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렇게 되고 여기가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절대값 x 곱하기 절대값 y는 절대값 xy랑 같습니다. 됐죠? 무조건 양수로 나올 거예요. 고민할 필요가 없죠. 자, 그래서 요렇게 없어지고 나면 이렇게 되겠죠. 괜찮습니까? 자, 뭐야, 2.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xy가 0보다 크다면 얘는 그대로 나오겠죠? 절대값 빠져나올 때 그대로 나오면서 2xy 마이너스 2xy에서 0이 될 겁니다. xy가 0이라고 해도 어차피 0이 되겠죠. xy가 0보다 작다면 절대값을 빠져나올 때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올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2xy가 돼가지고 4xy가 되겠죠. 괜찮습니까? 4xy가 됐는데 xy가 0보다 작다면 이 계산 결과는 0보다 작을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럼 결론. 내가 빼보니까 0이 되거나 0보다 작거나 이러네. 괜찮습니까? 그럼 둘 중에 누가 더 크다? 얘가 더 큰 건가 보네. 그래서 이게 맞는 거다 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오케이? 됐어? 그래서 니네는 이거를 한번 증명해 봅시다. 해보세요. 문 좀 열어놔.
뭐라고? 잠이 깼어요. 깼어? 네. 뭐 아침부터 농구 갔다 와서 너무 힘들어.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xy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xy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절대값은 양수기 때문에 0이 되고 xy가 0보다 작을 때 빠져나오면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니까 마이너스 4xy인데 xy가 음수예요. 음수에다가 마이너스 4를 곱했으니까 0보다 크겠죠. 그래서 이 계산 결과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야. 뺐으니까 0보다 크거나 같은 거다. 그럼 얘가 더 큰 거 맞죠? 이런 식으로 증명을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일단 할 수 있어야 돼요. 외국어도 좋기는 한데 일단 증명을 하기 위해서 절대값을 없애야 되니까 제곱을 합니다. 이 정도까지만 알고 있어도 충분히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나중에 증명 한번 해보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절대부등식에서 다음 식이 항상 참인 것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문제를 기억, 니은, 디귿으로 만나면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정도는 증명이 가능한데 증명이 잘 안 되는 식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알겠죠? 그럴 때는 반례를 들 수 있어야 되는데 반례가 생각보다 잘 안 들어져요. 알겠죠? 그래서 그때 문제가 나올 때마다 반례를 들 수 있으면 그 반례를 조금 외워두는 게 좋아요. 외우려고 엄청나게 노력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그래도 좀 내가 기억을 해야 되겠다라는 의식이 좀 필요해요. 알겠죠? 잘 안 되는 게 있으면 내가 이걸 좀 기억을 해놔야 되겠다 라는 그런 느낌 같은 게 있어야 돼요. 그냥 어이씨 뭐가 이렇게 어려워 이러면서 넘어가지 말고. 알겠죠? 자, 그리고 산술기야. 산술평균은 그냥 숫자들에 대한 평균이죠. 뭐 이런 거에 대한 평균을 구하시오 라고 이야기하면 이런 식으로 설마오겠지. 그래서 이거를 막대기처럼 생각을 한다면 7, 8, 9 평균은 이런 식으로 해서 남는 부분, 모자라는 부분 이거를 치고받고 해가지고 높이를 평평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값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자료, 서로 다른 숫자를 하나의 숫자로 표현을 해줄 수 있는 최적의 숫자를 찾는 게 평균이에요. 알겠죠? 서로 다른 숫자를 그냥 하나로 퉁쳐서 이야기할 만한 좋은 숫자를 예측해 놓은 거, 그걸 평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니네가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시험을 쳤는데 엄마가 나 평균 몇 점이냐? 라고 이야기했을 때 나 평균 80점이에요 하면 엄마가 대략 한 80점 정도 받았나 보네 이렇게 느끼겠죠. 그죠? 정확하게 80점을 받았구나라고 느끼지 않아도 80점 정도 되겠구나라고 예측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평균이라는 걸 만들어낸 거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산술평균은 이 정도면 끝이에요. 이제 기하평균. 기하평균은 이게 산술평균으로 안 되는 경우가 있더라 이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10억을 들고 1년 만에 2배로 돈을 물렸다. 20억을 들고 또 1년 만에 8배로 돈을 물렸다. 자, 그래서 나는 2년 동안 10억에서 160억이 된 겁니다. 됐죠? 그럼 평균적으로 1년에 몇 배 정도 벌었어? 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걸 우리가 산술평균으로 계산을 하면 2 더하기 8 나누기 2에서 5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5배가 되면 말이 안 되는 게 10억에서 5배가 되면 50억이 되고 50억에서 5배가 되면은 250억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산술평균이 지금 내가 이야기하는 이런 것들에는 적용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도 적용을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없을까? 라고 생각한 게 기하평균이에요. 알겠죠? 자, 그래서 기하평균은 어떤 식으로 하는 거냐면 2년 동안 배니까 배, 총 16배 증가했구나. 괜찮습니까? 2년 동안 총 16배 증가했으니까 1년은 이렇게 4배 4배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런 식으로 추측을 하는 게 정확하진 않지만 이것이 더 낫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산술평균보다 기하평균을 사용하는 상황이 존재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전에 산술평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뭐 예를 들어 이런 거 2cm짜리 자가 있고 8cm짜리 자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얘네들의 평균을 구하시오 라고 이야기했을 때 5cm 자가 되는 거죠. 여기에 3 남는 빛인 거야. 길이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나네. 예를 들어서 4, 9 이렇게 될 때 숫자가 안 예쁘네. 뭐야? 아니 이게 기하평균이랑 같이 쓰려고 하니까 다시 2, R 자 이걸로 합시다.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우리가 이제 평균을 5로 맞추는 거죠. 자 평균을 5로 맞춘다는 건 여기에서 3만큼 남는 거를 여기에 3만큼 추가를 해준다라는 겁니다. 같은 길이로 만들어지는 게 산술평균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긴 직사각형이 있다. 한 변의 길이가 2, 한 변의 길이가 8, 이거 넓이가 16 이렇게 했을 때 기하평균은 어떤 의미냐면은 이렇게 가로 세로의 길이가 똑같은 길이로 만들어주면 이거를 기하평균이라고 하는 겁니다. 넓이가 똑같은데 가로 세로의 길이가 같아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이런 걸 산술평균, 기하평균의 차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산술평균은 그냥 길이를 똑같게 만드는 거라면 얘는 넓이가 똑같은 다른 면적의 가로 세로의 길이가 같도록 만들어주는 것.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괜찮죠? 그래서 얘를 생각하는 방법이 여기가 A고 여기가 B라면 넓이가 AB일 테니까 가로 세로 길이가 같은 건데 곱해서 이게 되려면 한 변의 길이가 루트 AB면 되는 거죠. 괜찮습니까? 이걸 보고 우리는 기하평균이라고 한다고. 됐죠? 그래서 산술기하를 배우는 이유는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이 절대부등식이라 그렇습니다. 절대부등식은 항상 참이부등식이니까 갑자기 내가 쓰고 싶을 때 막 써버려도 된다는 거예요. 참이니까. 그래서 어려워요. 자, 2분의 A 플러스 2 산술평균 루트 AB 기하평균 얘네들도 절대부등식이고 항상 산술평균 쪽이 크더라 라는 겁니다. 괜찮습니까?
자, 그래서 증명하는 법으로 누가 더 큰지를 모르니까 빼보자. 이거는. 그러면 통분을 해서 A의 제곱을 이렇게 쓸게요. B의 제곱을 이렇게 쓰고 루트 AB를 루트 A, 루트 B 이렇게 쓴다면 분자가 완전 제곱식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2분의 루트 B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0보다 항상 크거나 같기 때문에 빼니까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 얘가 크구나. 이렇게 증명을 할 수가 있다. 산술평균, 기하평균은 양수의 영역에서 쓰기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발견했을 때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을 발견했을 때 이 사람들이 음수를 몰랐던 시절이에요. 알겠죠? 양수 가지고 만들었던 것들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양수면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건데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은 일반적으로 최대 또는 최소를 구하는 문제에서 주로 쓰이고 여기에서 양면의 1을 곱했을 때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에서는 문제에서는 A 플러스 B의 최소값을 물어보거나 AB의 최대값을 물어보거나 이럴 때 쓰입니다. 알겠죠? 자, 그럼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A 플러스 B라는 어떤 값이 있는데 얘가 어떤 문자가 있는데 얘는 이것보다는 커야 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해했습니까? 그러면 수직선상에 2분의 루트 AB가 있고 얘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했습니까? 그러면 A 플러스 B의 최소값은 뭐냐라고 이야기하면 무조건 여기죠. 이걸보다는 커야 돼. 이러고 있으니까. 맞아요? 그럼 그 다음 여기 AB의 입장으로 따지면은 A 플러스 B라는 애가 있는데 B 루트 AB가 얘보다는 작아요 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얘보다는 작을 거예요. 이해했습니까? 여기에 2 루트 AB가 있을 건데 그럼 루트 AB의 최대는 당연히 여기겠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최대와 최소를 물어보는 거는 무조건 여기 끝점이에요. 끝점. 어떻게 보면 시작점. 괜찮습니까? 그럼 이 지점은 어디냐? 여기에서 같아지는 지점이죠. 맞습니까? 같다 할 때 그 지점이잖아. 여기까지 알아들어요? 그럼 같다라는 건 어디서 만들어지는 거야? 루트 A와 루트 B가 같을 때니까 A와 B가 같을 때예요. 그러니까 얘네 둘이 같을 때 이걸 만족하고 얘네 둘이 같지 않으면 항상 이걸 만족하더라 이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최대 또는 최소를 물어본다는 건 같아지는 지점을 물어보고 있는 거구나 라는 걸 알아야 된다 이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그러면 문제 자, AB가 16일 때 A 플러스 B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죠. 그럼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산술 기하가 들려나? 이러면서 이렇게 식을 쓰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이렇게 식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자, 산술기하는 항상 차비식이니까 갑자기 이렇게 튀어나와도 문제가 없다는 의미예요. 자, 그래서 AB 대신에 16을 집어넣으면 A 플러스 B가 8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A 플러스 B의 최소값은 8이랑 같을 때 8입니다. 그러면 이때 A와 B는 얼마여야 되나?
이렇게 물어봤을 때 얘네 둘이 똑같을 때라는 거죠. 괜찮습니까? 얘네 둘이 같을 때 얘랑 같을 수 있다라는 거라서 얘네 둘이 같아야 되니까 뭐 B를 A라고 생각을 한다면 A의 제곱이 16일 때라서 A가 4일 때 A가 4면 당연히 B도 4겠죠. 같아야 되니까. 괜찮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A와 B가 같은 건데 이 문자와 이 문자만 같은 게 아니라 그냥 아예 통째로 같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 3A 플러스 4B 3A 플러스 4B가 12일 때 AB의 최대값을 구하죠. 이렇게 이야기가 나온다면 우리는 이걸 보고 3A 플러스 4B는 2루트 12AB 이렇게 쓸 거란 말이죠. 이거 대신에 12를 쓰고 그 다음에 얘 약분하고 양변을 제곱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양변을 12로 나누면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AB의 최대값은 3인데 이때 A와 B는 얼마여야 되냐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얘랑 같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알겠죠? A랑 B랑 같은 게 아니라 3A랑 4B랑 같아야 한다. 알겠죠? 여기에서도 이 덩어리랑 덩어리가 같은 겁니다. 그냥 문자만 같은 게 아니고.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식을 쓰고 최대값 말하고 이때 A와 B는 얼마냐라고 이야기하면 3A가 4B랑 같아야 되니까 8B 3A 대신에 3A 대신에 4B를 넣으면 8B가 12가 되면 되는 거니까 B는 2분의 3이면 되겠죠. 그래서 B가 2분의 3이면 3A가 4B라고 이야기했으니까 B 대신에 2분의 3을 집어넣으면 6인가? A는 2가 되겠죠. 괜찮습니까? 그래서 얘네들 곱하면 3이 된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산술기하는 이런 느낌으로 푼다라는 거. 그래서 그냥 최대가 얼마냐, 최소가 얼마냐 이런 식으로만 구하는 게 아니라 그때의 X나 Y, 그때의 A와 B까지도 정확하게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 됐죠? 그래서 산술기하는 모양이 중요한데 뭐보다 크다, 뭐보다 작다 이런 식으로 모양이 나와야 돼서 상수값이 항상 존재해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x 2x라고 할까? 플러스 x 마이너스 1분의 4 2 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얘의 뭐 산술기하를 이용해서 최소값을 구하라. 얘의 최소값을 구하라.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여기 모양을 보고 모양을 맞춰줘야 돼요. 모양을 맞춰줘야 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산술기하를 할 때 문자가 한쪽이 없어져야 뭐 숫자 뭐보다 크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플러스 2와 마이너스 2를 추가해서 여기에 모양을 맞춰주면 2에 여기를 먼저 산술기하를 해주는 거죠. 자, 나는 이거의 산술기하를 해서 이건 절대부등식이라서 항상 참이식이고 여기에다가 양변에 2를 더해서 이렇게 식을 정리해준다 이겁니다. 이렇게. 괜찮습니까? 이러면 내가 원하는 값의 최소값을 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됐나요? 여기까지?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 이게 약분돼서 없어지죠. 여기에 문자를 없애기 위해서 모양을 바꾸는 겁니다.
그냥 이대로 산술기하를 쓰면 모양이 전혀 이쁘지 않다. 이 x가 안 없어지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x가 안 없어지니까 산술기하를 써봐야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모양을 정리해 주는 것이다. 괜찮죠? 모양 정리하는 거 이해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복잡하지 않으니까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아, 그 다음 여기에서 최소가 되기 위한 x값은 얼마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산술기하를 여기서 했죠. 같아지려면 얘랑 같을 때입니다. 괜찮습니까? 얘랑 같을 때 우리는 같다라는 말을 할 수가 있다. 아까 전에 계속 이야기했죠? A와 B가 같을 때, 그죠? 산술기하가 또 이렇게 쓰이니까 같다라는 건 A와 B가 같을 때라 그랬으니까 여기서도 얘가 A 역할하고 얘가 B 역할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얘랑 같을 때라고 정확하게 식을 쓸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양면에 2 나누고 양면에 x-1 곱해주면은 이렇게 될 거고, 음수 쪽은 말할 필요가 없죠. 양수의 개념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x가 2일 때 이런 식으로 어느 순간에 최소가 되는지도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 됐나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그럼 산술평균, 기하평균도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코시-슈바르츠. 물 한번 빨리 마시. 허리야. 빨리 하자. 빨리 하고 쉬어야지. 진짜 잠이 왜 안 가시지? 칠 것 같아. 적당히 놀아 그러니까. 아휴. 부등식. 저랑 추운 자리로 갈게요. 뭐라고? 추우면 저랑 갑자기. 자,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입니다. 이게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이고요. 증명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빼면 돼요. 전개를 해보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자, 이제 남아있는 애를 보니까 이것도 완전 제곱식이 되겠구나 라는 겁니다. 그래서 ay 마이너스 bx의 제곱 이렇게 된다는 거죠. 됐습니까? 빼보니까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걸 알 수가 있었고, 뺐을 때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건 이쪽이 더 크다는 뜻이죠. 괜찮습니까? 그래서 얘도 절대 부등식이다 라는 건데, 여기에서도 중요한 거 0이랑 같아질 때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같아질 때는 ay랑 bx가 같을 때고, 양면에 ab분의 1을 곱해주면 b분의 y와 어디였어? a분의 x가 같아질 때다라는 거죠. 괜찮습니까? 이렇게 보면 복잡해 보이지만 생각보다 안 복잡합니다. 얘를 그냥 분모로 내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됐죠? 개수가 분모에 있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외우기 어렵지 않다. 그렇죠? 자, 그러면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은 어떨 때 쓰느냐?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이 8일 때 x 플러스 y의 최대 최소 이럴 때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을 씁니다.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은 이런 제곱 더하기 제곱의 형태가 나오면 일반적으로 쓰면 될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있으면 돼요. 알겠죠? 자,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은 양수와 음수의 개념이 없습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막 써도 돼요. 자, 그래서 여기 저기다 그대로 적용시킨다고 한다면 이런 느낌인 거죠. 괜찮습니까? 알아듣겠어요? A와 B가 1이면은 얘도 써먹을 수 있고 얘도 써먹을 수 있죠. 됐나요? 그래서 식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x 플러스 y의 제곱이 16보다 작으려면은 마이너스 4보다는 크고 4보다는 작아야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x 플러스 y의 최소값과 최대값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됐죠? 자,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이 어려운 이유는 이런 거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4x의 제곱 플러스 9y의 제곱 이 10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잠깐만 14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4x 플러스 9y의 최대 최소를 구하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약간 곤란해지죠. 왜냐하면 요거에 따라 간다고 치면 이렇게 식을 쓸 수 있는데 얘를 못 써먹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내가 식을 쓴 게 얘를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잘못된 식이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A와 B를 내가 새로 설정해야 돼요. 괜찮습니까? 그래서 어떤 식으로 설정을 할 거냐면 이거는 그냥 감으로 알아야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여기에서는 A 역할 하는 애가 2고 X 역할 하는 애가 2X라는 겁니다. 이렇게 내가 쪼개서 생각을 할 수 있다면 여기를 써먹을 수 있다는 거죠. 요 숫자 괜찮습니까? 그래서 여기가 4X 플러스 9Y의 제곱. 그럼 얘도 써먹을 수 있고 얘도 써먹을 수 있고 괜찮습니까? 그래서 여기 상수 쪽을 어떻게 쪼개는지에 따라서 내가 제대로 식을 써먹을 수도 있고 못 써먹을 수도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거는 뭐 문제 내는 사람 마음이니까 외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감으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13 곱하기 13 이렇게 되는 거라서 4x 플러스 9y는 마이너스 13과 13 사이에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최대 최소를 구할 수 있는 거죠. 됐습니까? 여기까지? 그래서 코시-슈바르츠는 이런 제곱과 관련 있는 식에서 주로 쓰인다라는 것과 쪼개는 방법을 적절하게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 그 정도만 기억할 수 있으면 문제를 풀 때 어렵지 않을 수도 있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증명하는 거 좀 전에 설명했죠? 저기. 자, 다음 부등식이 성립함을 보여라. 몇 쪽이야 이거? 아이고.
73쪽 빨리 보세요.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누가 더 큰지를 모른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항하면 안 됩니다. 알겠죠? 그냥 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항을 하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자, 일단 빼서 전개를 하면 이렇게 되더라라는 거지. 가운데서 플러스 2xy 마이너스 4xy 이게 x 마이너스 y의 제곱이 됐고 이게 0보다 크거나 같더라. 아, 빼보니까 0보다 크거나 같네. 얘가 더 큰 거구나. 이렇게. 괜찮습니까? 이렇게 증명을 하는 것이고 2번 같은 경우에는 그냥 빼는 거는 큰 의미가 없어서 제곱을 해서 뺀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됐어요. 그래서 제곱을 해서 빼야지 라고 생각이 들었다면 이렇게 그러면 a 플러스 2루트 ab b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이렇게 없어지겠죠.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제곱에서 빼니까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왼쪽이 더 큰 거구나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됐죠? 그냥 뺄셈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이항을 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 잘 기억을 해주세요. 그 다음 산수평균, 기하평균 이거는 니네가 지금 연습을 해봐야지. 자, 4-1번 밑에 있는 두 개 풀어보세요. 그때의 xy까지 구해. 알겠지? 그냥 최소값만 최대값만 구하지 말고 그걸 만족할 때의 x와 y는 각각 얼마여야 되는지도 구해보자. 아이고. 아이고.
자, 봅시다. 자, 10x 플러스 8y가 2루트 80xy와 같다. 이거죠. 그래서 xy가 오라 그랬으니까 여기가 400이 되고, 그래서 루트 400은 20으로 빠져나오죠. 10x 8y는 40보다는 크거나 같다. 그래서 최소값은 40이다. 이건데, 그럼 최소가 되기 위한 x와 y는 얼마냐라고 이야기하면 얘랑 얘랑 같을 때 가능하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알겠죠? 얘네들이 같을 때 우리는 최소값 40을 만족할 거고 xy가 5라 그랬죠. 그래서 이거 나눠주면 x가 얼마야? 5분의 4y랑 같으니까 대입하면 5분의 4 y의 제곱이 모여서 y의 제곱은 4분의 25고 y는 2분의 5다 이겁니다. y 대신에 2분의 5를 집어넣으면 x는 2가 되겠죠. 괜찮습니까? 이런 식으로 x와 y도 골라줄 수 있어야 한다. 이걸 못하면 안 돼요. 알겠죠? 이걸 못하면 어차피 어려운 문제는 못 푼다. 그 다음 여기 3x 플러스 2y는 2루트 6xy 여기가 12라 그랬으니까 약분하고 양변 제곱 그래서 6은 xy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xy의 최대는 6이랑 같대. 그래서 최대값은 6인데 그럼 그때의 x와 y는 얼마냐라는 거고 3x랑 2y가 같을 때다. 그래서 3x 대신에 2y를 집어넣으면 4y가 12일 때라서 x가 3, y가 3일 때고 y가 3이면 x는 2면 되는 거죠. 그래서 xy의 최대값 6이 나온다. 이겁니다. 여기까지 가능해야 돼요. 자, 그 다음 필수예제 5번. 아이씨, 할 게 많어. 자, 보세요. 1번은 전개해서 산술기하를 쓴다. 2번은 모양을 맞춰준다. 2번은 내가 아까 전에 설명을 했으니까 1번부터 전개를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산술기하를 써줍니다. 이렇게. 얘는 절대부등식이어서 그냥 만족하는 거고요. 내가 원하는 건 이게 아니라 이거 전체죠. 양변에 똑같이 15를 더해주면 내가 원하는 값의 최소값을 구할 수 있다 이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여기까지? 그래서 이렇게 해서 최소값 구해주면 되는데 최소값은 최소값이고 그럼 최소가 나오게 하는 x와 y는 얼마냐? 라고 이야기를 하면 여기가 같습니다. 항상 산술기하가 같을 때 그래서 y분의 4x와 x분의 9y가 같을 때 우리는 최소값을 가지는 거고 이렇게 대각선을 곱하면 4x의 제곱이랑 9y의 제곱이 같을 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2x랑 3y가 같을 때 이런 식으로 x와 y를 이야기해 줄 수 있다. 이때 우리는 최소값을 구할 수 있다. 이건 됐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세요. 다음 2번 모양을 맞춰준다. 플러스 12가 없는 게 튀어나왔으니까 마이너스 12도 같이 쓰는 거죠. 됐습니까? 여기까지? 그래서
4에 x 플러스 3 x 플러스 3분의 1은 2 루트 4에 x 플러스 3 x 플러스 3분의 1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나는 이것만 구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것도 원하는 거기 때문에 양면에 똑같이 마이너스 12를 추가해주면 내가 원하는 최소값을 구할 수 있다 이겁니다. 괜찮습니까? 모양을 맞춰야지만 이게 이렇게 이쁘게 없어져서 내가 원하는 걸 구할 수 있어요. 알겠죠? 모양을 안 맞춰주면 여기가 약분이 안 돼서 내가 원하는 걸 구할 수가 없다. 아시겠죠? 모양을 맞춰준다. 다음. 끝이 없어. 자, 필수예제 6번. 자, 코시주마르체 부등식을 그냥 잘 써먹어라 라는 거고 1번 이렇게 되는 거라서 이거 대신에 5 넣고 이거 대신에 45 넣어서 내가 원하는 값의 최대 최소를 구할 수 있다는 거죠. 괜찮습니까? 이게 225니까 15의 제곱이잖아요. 그래서 ax 플러스 by의 제곱이 15의 제곱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마이너스 15보다 크고 15보다 작으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의 최대값을 구하라 15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 여기서도 이 공식을 그대로 적용시킨다고 생각을 한다면 이런 식으로 쓰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 얼마예요? 20, 얘도 20. 그래서 2x 플러스 4y의 범위는 마이너스 20부터 20까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게 코시-슈바르트 부등식이다. 됐지요? 자, 그럼 지금부터 위에 있는 예제랑 밑에 나와 있는 문제 이거 얼른 풀어보세요. 시작. 오늘 한 풀을 꼭 나와.